크게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금연 캠프가 있어요. 청소년, 그러니까 미기 청소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학교 내에서도 이미 흡연하고 있어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대상군, 그리고 대학생, 그다음에 소규모 이제 3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이렇게 5개의 대상군에 해당하시는 이제 대상들은 그 기관이나 단체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6개월 동안 금연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 하루에 한 갑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흡연하신 분들은 니코틴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금단 증상이 매우 심해서 금연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치료용 캠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행하는 4박 5일 전문 치료용 금연 캠프를 이제 저희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충남대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6개월 동안 관리해드리는 입원 환자 금연 서비스, 이게 이제 캠프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센터는 조금 더 취약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초점화된 금연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에게 직접 다가간다는 의미에서는 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성공률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이나 저는 이제 전문치료 금연 캠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남대학교 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4박 5일 동안 입원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입원하고 퇴원하고 6개월간 관리하는 가운데 순수 캠프 비용만 1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전액 무료로 지원이 돼요. 또 하나는 담배 끊을 때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만 3일차라고 저는 많이 얘기해요. 담배를 끊기 시작한 시점부터 만 3일째가 됐을 때 금단 증상이 최고조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4박 5일의 시간을 내서 같이 금연하는 동기들과 모여서 금연의 동기를 더 강화하고 자신감을 놓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3일을 무난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넘기게 되고 금연의 동기를 좀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아예 4박 5일 동안 내는 거니까, 저는 시간만 되신다면 꼭 이제 이 전문 캠프를 전문 치료 금연 캠프를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체 증상으로는 뭐 기침, 가래, 갈증, 두통,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 그다음에 정서적인 걸로는 짜증, 우울, 안전부전,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금단 증상들이 이제 한 4주 이내는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1차적으로 최고의 고비는 만 3일째. 그때가 금단 증상이 제일 심하니까. 1차적으로 그런 금단 증상이나 흡연 욕구를 다스리는데, 이제 전문적인 서비스로 봤을 때는 이제 약물 처방이나 금연 보조제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한 12주 정도 이제 꾸준히 보약 드시듯 드셔야 되는 거고, 니코틴 패치, 껌, 사탕 이런 것들은 12주 안으로 끊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확실히 니코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오래 쓰다 보면 그 보조제에 또 이렇게 중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잖아요. 감기도 보면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으면 우리 다 감기 걸렸을 때 동일한 처방을 주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목이 아파요, 기침이 나요, 몸살이 왔어요. 그럼 각 그 증상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듯 일단 개인이 내 금단 증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주로 금단 증상이 이런 증상으로 온다 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증상에 각각의 잘 대처를 해주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요법도 좀 필요한 거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역할 되게 중요해요, 지지자들. 근데 대부분 짜증을 내고 이러면 그럴 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다시 그 재흡연의 이유가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능하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지자들을 위한 교육도 좀 함께 필요하다. 그래서 주변에 흡연자가 있으니까 무조건 금연을 해야 된다고 닥달하기보다는 이거는 치료적인 차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 그러니까 병상의 보호자가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참고하면서 사실은 지지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금연을 위해서 쓰고 있는 보조제는 약물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니코틴 보조제. 그래서 약물 쪽에는 바레니클린이라는 거랑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시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챔픽스라는 약이에요.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즘에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12조 정도 드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약은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1년에 12주씩 3번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챔픽스라는 이제 금연 약물이나 보조제는 다 이제 부작용에 대한 또 염려나 우려들을 가지고 있어요. 챔픽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뭐 이렇게 뭐 우울증 있는 사람이 먹으면 뭐 자살 시도를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뭐 좀 묻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는데 그걸 뒤집는 연구 결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12주를 한꺼번에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가정의학과나 가시면 처음에 한두 주 이렇게 먼저 처방을 해주고 의사와 상담하면서 이 약을 계속 먹어도 될지를 확인하면서 12주를 가는 거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좋고요. 의지로 끊는 분들은 100에 뭐 한 5% 이내라 그러면 패치, 껌, 사탕 이런 니코틴 보조제를 통해서는 10%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할 경우에는 20%대로 가요. 근데 더 좋은 건 이 약물 치료 요법 플러스 행동 치료를 경험한 금연 상담을 같이 진행할 때 성공률이 가장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려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거련형 전자담배라고 해서 아이코스 그거는 뭐 이제 찐 담배니까 정확히 말하면 흡연이 아니다, 연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담배가 아니고 뭐 또 금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담배 회사들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가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사망 사례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전자담배는 담배를 끊는 과도기에 담배보다는 좀 덜 해로우니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짧아요. 그러니 그런 많은 그 인체에 유해하고 해로운 게 뭔지를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거지 해롭지 않다라고 정의하면 위험한데 사람들은 담배 회사의 그 달콤한 유혹에 전자담배는 안전하다. 그리고 담배를 끊기 위한 과정에 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를 좀 생각을 바꿔주는, 전환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해줘야겠죠.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그냥 일반 담배만 피시는 분들에 비해서 일반 담배도 피고 전자담배도 피는 복합형 그 흡연자들 있죠. 이분들이 금연하기가 나중에 더 어려워요.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잡았지만 사실은 내가 복합형 흡연자가 되면서 금연하기는 더 어려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금단 증상에 대처하는 것도 흡연 욕구를 이겨내는 것도 혼자 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적절한 정보를 잘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떠돌아 담배가 안 좋대, 뭐 발암물질이 들어있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시즌 시기에 맞는 적절한 정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하고 맞물려 있으면 그 정보를 좀 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하면서 금연의 동기를 좀 주고 그다음에 금연의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시도해봤다면 그걸 실패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실수라고 인정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동기를 계속 강화시켜주는 거. 그리고 금연 지지자 가족, 그다음에 상담사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상담사라면 지지자에 더 들어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주시고 치료적인 접근을 할 때 핀잔을 주거나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많이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흡연자들을 바라보는 태도나 우리 시선이 그러하여야 한다라는 게 금연 상담사도 서포터즈도 가져야 되는 기본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 5분이 제가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는 게 사실 이렇게 찾아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길게 말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좀 짧은 시간에 많이 소개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눈빛이 다 저렇게 기본적으로 듣는 경청의 태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누가요? 보건의사. 아 그러시구나. 상담자 기질을 가지고 계시구나.